제가 올해 1월에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작년 말 부모님이 저에게 이젠 학업과 관련된 모든 지원을 끊을 테니 알아서 독립해서 공부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당시 시험을 준비 중이었던 저는 그해 12월 29일에 서울 동작구의 모 고시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본 급여에 방 하나를 무료로 쓰는 조건으로 총무일을 했는데요. 하필 제 방은 환기가 전혀 되지 않는 데다가 와이파이 공유기도 없어서 옆방의 공유기를 함께 써야만 했습니다. 불편하긴 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고시원 원장님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요. 그 고시원은 한 층에 10개의 호실이 있었는데 일자형 복도를 기준으로 해서 방이 5개씩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때 저는 8번 방을 썼었는데 양옆에 있는 7번이나 9번이 아닌 복도 건너편에 3번 방 공유기를 써야 했습니다. 총무일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했기에 전 그날 간단히 점심을 먹고 오후 2시 무렵에 3번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 계세요? 저 총무인데요. 안에 안 계세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그 후로 이틀 동안 점심때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 봤지만 역시 답이 없었습니다. 전 우선 급한 대로 원장님에게 사정을 하여 2번 방의 공유기를 임시로 쓰기로 했죠. 며칠 후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청국장을 끓이는 것 같은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고시원 방 안에 있는 환풍기는 개별형이 아니라서 모두 한 통로로 연결된 구조라 다른 방들과도 이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게다가 제 방은 환기하기가 어려워서 환풍기를 항상 틀어뒀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대로변에 조성된 식당가의 음식 냄새가 방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이 더 지나자 냄새가 방 안은 물론이고 고시원 복도까지 퍼져나가면서 더욱 진하게 풍겨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풍기는 묘한 악취에 저는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아침 식사 후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식당가의 냄새는 고시원 건물까지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더군요. 또 고시원은 그 건물 2층부터 5층까지 운영되고 있었는데 유독 제가 있는 2층에서만 그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날 점심 무렵에 어떤 여성분께서 2층에 빈 방을 보러 왔었는데 마침 그때 1호실에 사는 할머니가 나와서는 악취가 사방에 진동을 한다며 하소연을 하는 바람에 신규 입실자 계약도 불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뭔가 진하게 발효되어서 코가 톡 쏘는 것 같은 청국장 냄새,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전 우선 공지사항을 만들어 게시판에 걸어둔 후 대부분의 입실자들이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저녁 7시 무렵에 각 호실을 돌면서 냄새의 원인이 내부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1호실 할머니와 4호실 아저씨의 방에선 향기가 났고 2호실은 공시생이라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으며 3호실은 장기 외박 중이라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5호와 6호, 8호실 분들도 일반 직장인보다 퇴근 시간이 늦기 때문에 우리 층의 모든 방들을 제외하면 이제 3호실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제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떠올랐죠. 이상하게 이 방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단 말이야. 방을 계속 비웠나? 그게 아니면 설마... 저는 사무실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저 계세요? 총무입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역시 안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복도에서 보니까 호실 안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군요. 설마 하고 문 손잡이를 돌려보자 문이 찰컥하고 열렸고 아래쪽에 둔 시야로 방바닥이 보이면서 검붉은 얼룩이 진 수건과 옷들이 흩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사무실은 방문이 안쪽으로 미는 형태라서 문을 천천히 밀면 순서대로 책상과 옷장 그리고 화장실,
마지막으로 침대 쪽이 보입니다. 제가 거기서 문을 살짝 더 밀자 화장실이 눈에 들어왔는데 변기가 온통 시뻘건 액체로 난장판이 돼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문을 살짝 더 밀어본 저는 5초 동안 그대로 굳어있다가 급히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사람이 무언가에 크게 놀라면 온몸이 굳으면서 입 밖으로 아무 소리도 나오지가 않더군요. 방문을 더 열었을 때 제가 본 것은 온통 초록색으로 변한 사람의 다리와 심하게 부풀어 오른 복부였습니다. 찢어진 청바지와 티셔츠 사이로 피부가 보였는데 몸 전체가 온통 초록색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온전히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휴대폰을 꺼냈고 다른 호실로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용히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인근 지구대 분들이 초동 조치를 위해 고시원으로 왔고 전 사무실 문을 열어주다가 구토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악취의 정체를 알게 되니 저도 모르게 속이 좋지가 않더군요. 그 후에 과학수사대가 와서 사인이 무엇인지 조사를 했고 고인을 커다란 랩처럼 생긴 것으로 감싸 모시고 갔습니다. 시신을 최초로 발견했던 저는 경찰서로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자정이 다 되어서야 고시원으로 돌아왔는데요.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못 있을 것 같아서 소주 한 병을 안주도 없이 급하게 마시고는 그대로 뻗어버렸습니다. 다음날 경찰을 통해서 자초지종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사무실을 썼던 분은 돌아가신 지 이미 4일 내지는 5일이 지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후 경직과 함께 체액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가 1월이라 고시원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었고 사무실 침대 아래쪽에 전기장판까지 켜져 있는 상태라 부패 속도가 빨랐다고 하더군요. 그 와중에 원장님은 전기세 나간다며 저보고 모든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던 그 방으로 들어가서 전기장판을 끄고 오라고 했죠. 그리고 저는 사무실의 바로 옆 2호실 입실자인 공시생을 따로 불러서 모든 상황을 사실대로 털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할 말이 좀 있는데 총무님, 저 알아요. 사무실 아저씨 돌아가셨죠? 어? 네. 어떻게 알았어요? 어제 복도가 너무 시끄러워서 살짝 문 열어보니까 과학수사 옷 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눈치챘어요. 아, 예. 다 아신다니까 저도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입실자분 지금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은 걸로 아는데 빨리 다른 방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이번 일 때문에 괜히 공부에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돼서요. 아, 예. 안 그래도 급하게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요, 혹시 그분에 대해서 뭐 들은 거 없어요? 글쎄요. 경찰들 말로는 돌아가신 지 4일 정도 지났는데 난방 보일러랑 전기장판 때문에 여름 수준으로 시신 부패가 빨랐다고 하던데요. 예? 4일이요? 네. 왜 그러세요? 그 후로 이어진 2호실 입실자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올해 초인 1월 14일 밤, 그러니까 제가 시신을 발견하기 하루 전날에 사무실 아저씨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보통 TV를 엄청 크게 틀어둔 채로 잠이 들었는데 아침 6시가 되면 사무실에서 알람이 꺼질 때까지 계속 울렸다고 합니다. 15일에도 당연히 새벽까지 TV 소리가 들렸고 그러다가 아침 6시에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곧바로 알람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호실 공시생이 오늘은 옆방 아저씨가 곧바로 일어났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온몸의 털이 바짝 곤두섰습니다. 악취가 나기 시작한 것은 12일에서 13일 사이였고 2호실 입실자가 아저씨의 목소리와 알람이 꺼지는 소리를 들은 게 14일과 15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신을 발견한 것이 15일 저녁이었고 경찰들은 시신이 최소
4일에서 5일 정도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고 했으니 그럼 대체 누가 사무실의 TV와 알람을 껐던 것일까요? 이 사건 이후로 저는 그곳에서 6개월을 더 살다가 학원과 가까운 다른 고시원으로 방을 옮겨서 총무로 일하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호실 관리 차원에서 빈방의 문을 열어보곤 하는데 그때마다 저도 모르게 호흡이 가빠지며 긴장이 됩니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고시원에 거주 중인 분이 있다면 어디선가 악취가 나진 않는지, 옆방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조용하진 않은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